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이 지루한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잭슨홀 미팅이 현지 시간으로 24일에서 26일까지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서 불안 심리가 번진 탓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민감한 이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정유와 철강 그리고 화학 등의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배당주와 가치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증권가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이 코스피의 하루 변동폭은 위아래로 15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거래 대금 또한 확 줄어든 모습입니다. 8월 현재 유가증권 시장 거래 대금은 하루 평균 5조 1천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3개월 연속으로 쪼그라드는 모습을 기록을 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거래대금이 4조 원을 밑돌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줄어든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아무래도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 영향이 큰데 실적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잭슨홀 회의를 비롯해서 삼성그룹의 선고 공판 등 대내외적인 이벤트들로 불안 심리가 더욱더 확산됐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한편 드라기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후 1시에 잭슨홀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먼저 또 한국투자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이 드라기 연설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소문난 잔치로 끝날 경우가 많다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잭슨홀 미팅 이후에 유로화와 달러화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인다면 앞으로 시클리컬 업종이 투자 시에는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더불어서 시장의 관망 심리는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종료에 따른 채권 시장의 수급 변화 가능성과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 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9월 달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생각보다는 매파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대내외적인 이벤트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마감까지 계속해서 우리 시장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저희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계속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증시온에어 2부 김도원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김도원 앵커와 함께 마감까지 우리 시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 전에 먼저 오전 구간 시장 흐름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이 오후 들어서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장 초반에는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2370선으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듯한 모습을 기록을 해줬지만 이 기관의 매도세가 짙어지게 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며 파란불로 전환한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코스닥도 역시 개장 직후에는 빨간불을 나타내 줬지만 다시 한번 내림세로 돌아선 모습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오늘 지수 같은 경우에는 2376포인트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정오에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파란불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소폭 밀려나는 모습을 시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는 0.09% 하락하게 되면서 코스피 지수 2363.2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역시 현재 약보합권에 들어서게 되면서 0.06%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643.88포인트의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 왔었습니다. 저가 매수세와 함께 세제 개편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지수가 빨간불을 켜줬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발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간극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개장 직후부터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는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코스피, 코스닥 양장 모두 현재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현재 1,600억 원 넘는 물량을 계속해서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포스코 종목이 계속해서 2% 넘게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한편 더 뒤를 이어서 신한지주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카카오와 현대차 종목까지도 모두 일제히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0.8%가량 오름세를 계속해서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삼성물산과 더불어서 KB금융과 LG화학까지도 모두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LG전자도 역시 현재 2%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 오전장 시장 점검부터 먼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특징을 보였었는지 특징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특징주로 이름 올렸는지 한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장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미국 미시간주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교외 헤이즐파크에 약 2,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합니다. LG전자는 미시간주 트로이에 위치한 VC 북미 사업센터와의 시너지, 또 주정부 자금 및 채용 지원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 등을 감안해서 이 지역의 공장 부지 및 건물을 임차해 생산 설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헤이즐파크는 미국 미시간주 동남부의 공업도시 디트로이트 교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전기차 부품 공장은 연 면적 21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2018년 1분기 내에 구축 완료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이곳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팩을 생산하게 되면서 모터 등 주요 전기차 부품으로 생산 품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LG전자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2.51% 오름세 시현하면서 7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넵튠입니다. 넵튠이 자회사인 오울블루의 역할 수행 게임 헌터스 리그의 글로벌 론칭 소식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 등을 통해서 전 세계 140개국에 론칭한다는 발표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헌터스 리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쾌적한 팀 액션 RPG를 글로벌 환경에 맞게 최적화한다는 원칙으로 개발한 게임입니다. 하반기에 추가 언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글로벌 유저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였던 넵튠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2.98% 상승하면서 8,6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DNF입니다. DNF가 3D 낸드 소재 출하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DNF는 고객사의 4세대 3D 낸드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HCDS 제품의 매출액 증가가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라며 HCDS 매출액은 상반기 88억 원에서 하반기 158억 원으로 79%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10억 원, 5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23%와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HCDS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평택공장 외에도 화성공장과 중국 시안공장의 공정 전환으로 인한 물량 증가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수익성도 개선돼서 3분기 영업이익률은 24%로 전분기 대비 4.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DNF의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5% 오르면서 16,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간만우입니다.
간만우가 SMV 자회사 3사의 지분 취득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만우는 SMV 자회사인 천계국제여행사와 신룡국제여행사 그리고 해피고 3개사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취득 금액은 총 150억 원이며 취득 후 지분율은 각 34.2%라고 합니다. 회사 측은 향후 간만우가 SMV의 인바운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사업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지분 취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간만우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3.7% 상승하고 있습니다. 28,05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 9월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흥국증권은 이날 LG이노텍에 대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9만 원에서 20만 7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해외 전략거래소 내 OLED 스마트폰 신모델이 출시되고 또 이에 LG이노텍의 다양한 신제품 매출이 가시화되면서 하반기에 LED를 제외한 모든 사업부의 수익성이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LG이노텍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19% 상승세 보여주면서 17만 8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는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의 주가가 3분기 최대 실적 전망을 보이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동부증권은 3분기 비아트론은 매출액이 447억 원, 또 영업이익은 94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연구원은 비아트론의 실적이 하반기부터 정상화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중국 로열과 CSOT향 열처리, PIC 장비 수주 가능성이 높다면서 LG디스플레이의 OLED 투자에 대한 신규 수주가 더해지면서 2018년의 실적 가시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비아트론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4.28% 급등하고 있습니다. 27,000원, 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6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그리고 특징주까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장 지수 흐름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3시 13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마감을 앞두고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0.01% 하락하게 되면서 2365.1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소폭 밀려나게 되면서 0.05%가량 내림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643.87포인트의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수 흐름부터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바로 코스피 시장 업종별 상황도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는 현재 혼조권의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현재 시간에는 코스피 시장 현재는 업종별로 의료정밀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1.26%가량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 유통업종도 현재 1% 넘게 오름세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도 현재 0.86%가량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 건설업종과 섬유, 의복업종, 그리고 기계업종까지도 모두 소폭 오름세를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포스코 종목이 3% 가까이 밀려나게 되면서 철강금속 업종이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계속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의약품 업종과 그리고 비금속 광물, 그리고 오늘 증권업종과 금융업종, 은행업종까지도 모두 밀려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상황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섬유 의류업종이 2% 넘게 가장 높은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비금속 업종과 그리고 출판 매체, 그리고 반도체 업종까지도 모두 동반 상승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제약업종의 1% 내림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음식료 담배 업종, 그리고 방송 서비스 화학업종까지도 계속해서 밀려나는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코스피 시장 종목별 움직임부터 또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현재 0.94%가량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7만 2천 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 반면에 카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0.87%가량 내림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1만 4,500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또 삼성물산이 오늘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특히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물산은 현재 2.28% 오름세 보여주게 되면서 13만 4,5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또 밀려나고 있습니다. 0.84%가량 파란불 켜주게 되면서 11만 8천 원 하단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 종목이 현재 2.94%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32만 9,500원 선을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셀트리온이 오늘은 또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71%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11만 4,900원 하단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창구로 역시 매수세가 계속해서 쏠리게 되면서 현재 7.95%가량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1만 1,400원 선을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또 오늘 휴젤 종목은 또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휴젤은 현재 2.01% 밀려나게 되면서 52만 2,400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또 뒤를 이어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 직후부터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현재는 4.77%가량 급등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590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웹젠 종목이 현재 3.33%가량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6거래일 연속으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500원 상단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시장 지수와 업종별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계속해서 투자자별로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수급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4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1,540억 원 매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13억 원 담아주고 있고 반면 기관이 134억 원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선물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상반된 포지션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3,866계약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2,604계약 매수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전 시장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까지 한번 자세하게 분위기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공시에 있는 종목들 알아보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의 고은별입니다. 전일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로 인해서 현재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공시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간만우 종목입니다. 간만우가 SMV 연결 자회사 지분 취득에 착수했습니다. 간만우는 SMV의 자회사인 천계국제여행사와 신용국제여행사, 그리고 해피고 제3개사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취득 금액은 총 150억이며 취득 후 지분율은 각 34.2%입니다. 향후 간만우가 SMV의 인바운드 플랫폼 사업을 역위함에 있어
사업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지분 취득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SMV의 인바운드 플랫폼은 중국인 관광객을 손객해 소비를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제조업과 면세점, 호텔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지정 대상에서 수비할 경우에는 SMV의 자회사 여행사가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간만우 관계자는 이번 휴가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빈자리를 싼커가 채우면서 상반기 SMV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54억 원을 달성했고 월별 매출액이 최대 규모를 경신할 수 있을 것이었다며 여유로워진 쇼핑 환경으로 인해 싼커 구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SMV는 오는 25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마무리하고 간만우의 최대 주주로 등극할 계획입니다. 네이버 종목입니다. 네이버는 창업자인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보유 주식 11만 주를 주당 74만 3,990원에 시간에 매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투자 책임자의 지분은 기존 4.64%에서 4.31%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 공시는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은 분할 후 재상장을 위한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거래소는 SK케미칼이 사업 부분을 신설법인인 SK케미칼로 재상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SK케미칼은 투자 사업 부분의 경우 SK케미칼 홀딩스로 변경해 상장하기로 했습니다. SK케미칼 사업 부분은 화학수지 제품과 의약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SK케미칼 홀딩스는 지주사로 투자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중국 원양자원 종목입니다. 중국 원양자원은 자회사인 원양어업 유한공사의 2분기 영업 손실이 14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적자 규모가 75%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당기 순손실도 72억 원을 보였고 이 또한 같은 기간 적자 규모가 88% 감소했습니다. 반면 매출액은 525억 원으로 같은 기간 2,684% 증가했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간만우 종목입니다. 오늘 간만우 종목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15%가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상승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빨간불 켜면서 3.7% 상승한 28,050원의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종목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52%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77만 1,000원의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SK케미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거래일 연속 하락 중인 SK케미칼, 오늘도 여전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0.15% 밀리면서 6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공시는 메디포스트 종목입니다. 메디포스트는 제대열에서 유래한 간엽 줄기세포를 연결세포로 분해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공시는 혜태제과식품입니다. 혜태제과식품은 구혜태제과 주주들이 패소한 신주식 배정 이행 청구 소송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상고 제기에 응소해 상고 기각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종목입니다. 포스코는 중간 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목적으로 중간 명부 폐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쇄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며 배당 실시 여부 등은 향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CTC 바이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CTC 바이오는 200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인수자는 한국투자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3호 투자 전문회사 등 한국투자 벤처펀드입니다. CTC 바이오 재무관계자는 투자금은 발기부전과 조루복합제 등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임상비 및 신공장 본격 가동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쓸 예정이라며 이번 자금 조달로 연구와 생산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 종목입니다.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메디포스트입니다. 0.59% 오름세 기록하면서 8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혜태 제과식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주식 배정 이행 청구 관련 상고 제기를 했다는 공시 발표가 있었는데요. 0.28% 오름세 기록하면서 전거래일보다 50원 상승한 1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종목입니다. 오늘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500원 빠지면서 3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TC 바이오 종목입니다. 오늘 3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는 CTC 바이오 종목입니다. 오늘도 파란불 켜면서 230원 빠진 6,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의 고은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동시호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3시 27분입니다. 네, 마감까지 약 2분여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먼저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마감 동시효과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두산중공업 종목입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98% 상승하게 되면서 18,05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삼성중공업도 역시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83% 오르게 되면서 1,850원에 문 닫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GKL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08% 하락하게 되면서 22,850원 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두산 인프라코어 종목이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2.69% 오르게 되면서 8,030원에 문 닫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물산 종목입니다. 역시 전일장 대비 3,000원 오르게 되면서 13만 4,500원 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LG전자 종목입니다. LG전자도 역시 개장 직후부터 2.38% 마감까지 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7만 7,500원 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1.71% 상승하게 되면서 3,280원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바이로메드 종목입니다. 9.01% 상승하게 되면서 11만 2,500원 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체결 강도 상위 종목으로 마감 동시효과 살펴봤습니다.
네, 2017년 8월 23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국내 시장 문을 닫았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마감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국과 중국이 오는 24일에 수교 25주년을 맞이했다라는 소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이 수교 25주년을 맞이를 하고는 있지만 증시에서는 중국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들이 입은 타격은 증시 전체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타격이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중국 관련주들의 지난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나타나는 이 지속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업계 안팎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중국 관련 소비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작년 7월 달에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선언한 이후에 약 1년간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거의 40% 정도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기록을 해왔습니다.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에뛰드와 아리따움, 그리고 이니스프리와 라네즈, 그리고 마몽드 등 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인기를 누리던 브랜드였습니다. 이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 관광객의 내한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코스피 지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약 20%가량 상승한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아모레퍼시픽의 시장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연결계준 매출액이 1조 2,0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1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 그리고 57.8% 떨어진 수준으로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이 사드 보복 이슈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인 면세점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 호텔신라 시내 면세점과 그리고 공항 면세점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 그리고 4%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카지노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수교 25주년이 무색하게도 경제 냉각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양국 관계 또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중국의 경우 아직도 이 기업들이 이 정부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이번 사드 사태에서 잘 드러났다며 이 정치 이슈가 경제 문제의 상식 밖에 이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차이나 리스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졌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앞으로도 역시 이런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시 한번 이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서 양장 지수 또 어떻게 마감이 됐고 업종과 종목별로는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감 구간 지수 흐름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마감했는지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정오를 기점으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크지 않았고요. 장 막판에 다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05% 소폭 오름세 보이면서 2366.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서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0.09% 소폭 밀리면서 643.7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1,051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기관은 1,984억 원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37억 원 물량 담아줬고 기관은 반면에 142억 원 덜어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026계약 매도 우위 보였고 기관은 2,944계약 순매수 시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지수와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양시장 또 업종과 종목별로는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 혼조권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중에서 유통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업종과 전기전자도 역시 빨간 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한 건설업종과 제조업종 그리고 전기가스업종까지도 모두 소폭 빨간 불을 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오늘 개장 직후부터 철강금속 업종이 밀려나게 되면서 역시 마감에도 2% 넘게 지수가 밀려나게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뒤를 이어서 증권업종과 그리고 은행업종 그리고 금융업종과 보험업종까지도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업종별로도 현재 섬유 의료 업종이 2% 넘게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음식료 담배 업종이 1% 넘게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양시장 업종별 상황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도 한번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높았던 종목들 어떻게 맞췄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은 신일산업이었습니다. 12.03% 오른 1,490원에 마감했고요. 뒤에 이어서 암리스가 11.22% 오르면서 2,825원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진머티리얼즈가 11.14% 상승하면서 42,900원 기록했습니다. 한편 하락률 가장 컸던 종목은 깨끗한 나라였습니다. 4거래일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8.68% 밀린 4,210원 선 기록했고 SK증권 우선주가 6.42% 하락하면서 3,860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상승률 높았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캡이 18.53% 급등하면서 2,335원 기록했고요. 포스링크가 18.33% 상승세 기록하면서 3,745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가장 컸던 종목은 스포츠서울이었습니다. 10.03% 빠진 2,735원으로 종가 형성했고 EWK가 7.95% 빠진 11,000원 선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 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마감 동향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